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은 마치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 길과 같습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고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은 늘 해가 뜨기 직전에 찾아옵니다. 흔들림이 있다는 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할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차가운 숫자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둠을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빛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는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PT입니다. 오늘은 미국 CPI를 중심으로 거시경제와 크립토 시장 방향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CPI라고 하면 그냥 미국 물가 발표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CPI 하나가 금리, 달러, 나스닥, 비트코인, 알트코인까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CPI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시장이 위험 자산을 다시 사도 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제가 보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번 CPI는 시장에서 완전한 안도를 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부담을 먼저 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측은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맞고 틀리고보다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CPI 예상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CPI 전년 대비 4.1%에서 4.2% 정도를 예상합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4%에서 0.5% 정도를 봅니다. 코어 CPI는 즉 근원 CPI죠. 전년 대비 2.8%에서 2.9% 정도를 예상하고 전월 대비는 0.2%에서 0.3% 정도를 예상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는 다릅니다. 헤드라인 CPI는 식품과 에너지까지 전부 포함한 물가입니다. 반면 코어 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입니다. 왜 굳이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보냐면 유가나 식료품 가격은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헤드라인 CPI보다 진짜 물가 압력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코어 CPI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럼 오늘 CPI가 왜 부담스럽게 나올 수 있느냐고 보냐면,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입니다. 최근 유가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 운송비, 항공료, 물류비 같이 부담을 받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헤드라인 CPI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PI에서는 헤드라인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숫자로 나올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헤드라인 CPI가 높다고 해서 물가 전체가 다시 폭발한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만약 헤드라인 CPI는 높게 나왔는데 코어 CPI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물가는 에너지 영향이 크다. 기본적인 물가 압력은 아직 크게 뜨거워진 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충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헤드라인 CPI도 높고 코어 CPI까지 높게 나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히 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비, 서비스 물가, 소비자 비용 부담까지 경제 안쪽에 물가 압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겠다. 이게 위험 자산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입니다. 미국 CPI에서는 주거비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주거비가 쉽게 내려오지 않으면 코어 CPI도 빠르게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물가는 임금, 소비, 고용시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소비하고 서비스 비용이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 물가 둔화 속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CPI에서 핵심은 단순히 숫자가 몇 %냐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이 CPI를 끌어올렸는지를 봐야 합니다. 에너지 때문인지, 주거비 때문인지, 서비스 물가 때문인지 이걸 구분해야 시장이 왜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 물가입니다. 중고차나 일부 상품 가격은 CPI를 완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핵심은 상품 물가 하나가 아닙니다. 유가가 강하고 10년물 금리가 높은 구간에 있고 비트코인은 이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품 물가가 조금 안정적이라고 해도 시장 전체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CPI를 시장의 아주 편한 숫자로 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해석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미국 CPI 원지수입니다. 이 차트는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미국 물가 전체 레벨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현재 CPI 지수는 333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가가 한번 올라간 뒤 예전 수준으로 쉽게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CPI가 둔화됐다고 하면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진 것이지 물가 자체적으로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봐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미국 물가의 절대 레벨은 여전히 높다. 이 말은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어렵다는 뜻입니다. 금리를 빨리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올라오는
올라오면 시장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CPI 원지수는 지금 시장이 왜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차트는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입니다. 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냐면 유가나 식료품 가격은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과 시장은 진짜 물가 압력이 남아있는지를 볼 때 이 코어 CPI를 중요하게 봅니다. 차트를 보면 2022년도에는 6%대까지 올라갔고 이후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대 중반에서 다시 버티는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연준의 목표가 2%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가가 많이 내려온 건 맞지만 아직 목표치까지 완전히 내려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CPI에서 헤드라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코어 CPI입니다. 헤드라인 CPI가 유가 때문에 높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시장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 CPI까지 높게 나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주거비, 서비스 물가, 소비자 비용 부담이 아직 경제 안쪽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차트는 미국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이 차트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입니다. 앞에서 봤던 CPI 원지수는 물가의 절대 레벨을 보여주는 차트라면 이 차트는 물가가 작년보다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차트를 보면 2022년도에 9%대까지 폭등을 했고요. 이후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다시 3%대 후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시장 입장에서 부담이에요.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었다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더 강하게 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개를 들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게 아니구나.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기 어렵겠구나. 이 생각이 커지는 순간 위험 자산에는 부담이 생깁니다. 나스닥, 성장주,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전부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돈의 비용이 낮아지면 위험 자산에는 자금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반대로 돈의 비용이 높아지면 시장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오늘 CPI가 시장이 왜 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차트입니다. 네 번째 차트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 차트는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CPI가 발표된 뒤 시장의 진짜 핵심은 10년물 금리에서 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CPI가 높게 나오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춥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거나 높은 구간에서 버티게 됩니다. 지금 10년물 금리는 4%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 입장에서 편안한 구간이 아닙니다. 특히 코스피나 나스닥처럼 미래 성장성과 유동성 기대가 중요한 자산들은 10년물 금리가 올라갈수록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CPI 발표 이후에는 CPI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10년물 금리가 위로 튀는지 아니면 아래로 꺾이는지입니다. 만약 CPI 발표 후 10년물 금리가 다시 위로 움직이면 시장은 물가 부담을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경우 비트코인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CPI 발표 후 10년물 금리가 내려온다면 시장은 물가 둔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때는 위험 자산에도 단기 반등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의 핵심은 CPI 숫자보다 금리 반응입니다. 다섯 번째 차트는 WTI 원유입니다. 최근 원유 가격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중요한 이유는 유가가 CPI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흐름은 이렇게 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시장은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걱정합니다. 인플레이션의 걱정이 커지면 금리 인하 기대는 약해집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쉽게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 버티면 달러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코스피, 나스닥, 코인 시장 같은 위험 자산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부담이 되는 흐름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더 크게 보고 있고 물론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단기적으로 안도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보는 제 관점은 오늘 시장이 바로 편안하게 올라가는 장보다는 한번 크게 흔들고 금리와 달러 반응을 확인한 뒤에 방향을 잡는 장이 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CPI 이후 발표 직후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로 튀어올라도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그 반등이 저항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단기 반등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알트가 좋아 보인다 해도 비트코인이 먼저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알트코인만 먼저 강하게 가는 장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현물만 보고 있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물은 좋은 자산을 도와가는 도구예요. 현물 투자만으로는 투자를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현물만 투자하시기 때문에 손실이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선물은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방향성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물은 잘못 쓰면 위험합니다.
고배율로 무리하게 들어가면 기회가 아니라 손실이 되고,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하락장이라든지 변동성 장에서도 시장을 방어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I 이후 10년물 금리와 달러가 동시에 올라가고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그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현물 알트를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 방향성을 먼저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CPI 이후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약해지고 비트코인 지지를 회복한다면 그때는 현물 알트코인에도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조건 롱, 무조건 숏, 무조건 매수가 아닙니다. 시장 방향을 보고 현물과 선물을 나눠서 대응하는 기준을 세우자는 겁니다. 오늘도 시장을 감으로 보지 않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빠른 시장 관점과 비트코인 방향성 체크는 텔레그램에서도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